캐나다 유콘 준주의 얼어붙은 풍경 전역에서 한 과학적 발견이 전 세계의 주목을 끌었다. 그것은 바로 약 4만 년 전의 것으로 추정되는 놀라울 정도로 잘 보존된 늑대 새끼의 사체이다. 이 지역의 깊은 영구 동토층에서 발견된 이 표본은 지금까지 발견된 빙하기 갯과 동물 중 가장 완벽한 것 중 하나로 여겨지며 연구자들에게 현대 세계에서 오래전에 사라진 종을 전례 없이 들여다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일반적인 화석 발견물과 달리 이 어린 늑대는 피부, 털, 발톱, 그리고 손상되지 않은 내부 조직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어 여러 가지 중요한 과학적 질문을 제기한다. 어떻게 수만 년 동안 그 몸이 거의 손상되지 않은 채로 남아있을 수 있었을까? 어떤 환경 조건이 이처럼 드문 보존을 가능하게 했을까? 그리고 이 고대 동물은 플라이스토세 시대의 기후, 생태계, 그리고 포식자에 대해 무엇을 밝혀줄 수 있을까? 이 보고서는 이 발견의 배경 데이터, 진행 중인 과학적 분석, 그리고 늑대의 갑작스럽고 설명되지 않는 죽음의 원인을 둘러싼 계속되는 논쟁을 검토한다. 유콘과 빙하기 생명체를 보존하는 지질학적 조건. 캐나다 북서부에 걸쳐 뻗어 있는 유콘 지역은 후기 플라이스토세 이후 계속해서 땅이 얼어붙은 상태로 유지되어 온 지구상의 몇 안 되는 장소 중 하나이다. 토양 깊숙이 도달하며 수천 년에 걸쳐 안정적으로 유지되는 이 광대한 영구 동토층은 생물학적 물질을 매우 상세하게 보존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다. 동결과 해빙 주기가 유기 조직을 점차 파괴하는 지역과 달리 유콘의 영하 온도는 대부분의 미생물 활동을 중단시킬 만큼 일관되게 유지되어 분해를 거의 무시할 수 있는 속도로 늦춘다. 과학자들은 이 지역을 자연의 저온 저장고로 묘사하는데 이곳에서는 퇴적물, 식물 유해, 동물 사체가 고대 빙하풍에 의해 생성된 빠르게 축적되는 미사토 아래에 갇힐 수 있다. 이러한 레스층은 두꺼운 담요를 형성하여 작은 동물을 신속하게 묻어 산소와 수분으로부터 격리시켰다. 수십 년 동안 연구자들은 광산 현장에서 출토되는 매머드 유해, 스텝 들소 조각, 단편적인 갯과 동물의 뼈를 기록해왔지만 완벽한 연조직 표본은 여전히 극히 드물다. 완전히 보존된 늑대 새끼의 발견은 이 지역의 지질학적 특성과 일치하면서도 일반적인 보존 품질의 기대를 뛰어넘는다. 그 상태는 이례적으로 빠른 매몰 사건과 극도로 안정적인 환경 온도가 결합하여 사체 주위에 거의 완벽한 밀봉을 만들어냈음을 시사한다. 이 독특한 조합은 유콘을 세계에서 가장 중요한 온전한 빙하기 표본의 출처 중 하나로 자리매김하게 하며 과학자들에게 수만 년 전에 사라진 생태계를 들여다볼 수 있는 창을 제공한다. 공식적인 발견 정황과 채광 작업 데이터. 늑대 새끼는 클론다이크 지역의 정기적인 금채광 활동 중에 발견되었는데 이 지역은 산업적 굴착으로 인해 고대 영구동토층의 깊은 층이 자주 노출되는 곳이다. 유콘 고생물학 관계자들과 트론덱 흐웨친 원주민 공동체의 보고에 따르면 이 표본은 후기 플라이스토세 이후 방해받지 않은 채로 남아있던 얼어붙은 퇴적물 단면에서 나왔다. 채광 장비가 영구동토층 벽의 일부를 녹이면서 압축된 고대 미사토 덩어리가 무너져 내렸고 그 결과 온전한 사체가 드러났다. 현장에서 실시된 초기 평가에서는 사체의 즉각적인 외상의 흔적이 보이지 않았고 연조직은 예상궤로 잘 보존된 것으로 나타났다. 표준 절차에 따라 발견물은 확보, 사진 촬영 후 통제된 조사를 위해 정부 전문가에게 이관되어야 했다. 수습 과정에서 수집된 데이터에는 퇴적물 구성, 온도 측정값, 지층학적 위치, 수분 수준이 포함되었으며 이는 모두 환경적 맥락을 재구성하는 데 필수적이다. 이러한 측정값은 새끼가 안정적인 영구동토층 매트릭스 안에 묻혀 있었으며 교란이 없고 표본을 손상시킬 수 있는
해빙 주기에서 보호되었음을 확인시켜 주었다. 클론다이크 지역의 채광 작업은 역사적으로 흩어진 빙하기 유해를 산출했지만 이 특정 발견물에 기록된 상태는 이전의 발견물들과 뚜렷하게 구별된다. 그 상태는 연구자들에게 일반적인 파편화나 부패로 인해 고생물학적 해석이 복잡해지는 일 없이 고대 유기체를 분석할 수 있는 드문 기회를 제공했으며 현대 분석 방법을 사용한 포괄적인 과학적 평가를 가능하게 했다. 보존 특징과 표본에 대한 과학적 평가. 실험실 조사 결과 늑대 새끼의 사체는 플라이스토스의 유해에서 일반적으로 관찰되는 수준을 훨씬 뛰어넘는 뛰어난 해부학적 완전성을 유지하고 있음이 밝혀졌다. 피부는 눈에 보이는 털 패턴과 함께 온전하게 남아있어 연구자들이 색상, 질감, 모낭 구조를 기록할 수 있었다. 근육 조직, 힘줄, 그리고 내부 장기의 일부는 조직학적 샘플링을 가능하게 할 만큼 충분히 보존되어 있었는데 이는 빙하기 연구에서 흔치 않은 이점이다. 새끼의 발톱과 이빨은 마모가 거의 없어 사망 당시 매우 어렸다는 결론을 뒷받침했다. CT 영상과 표면 스캔은 골격 구조가 무너지거나 이동하지 않았음을 확인시켜 주었는데 이는 사체가 매몰된 직후 거의 즉시 얼어붙었음을 나타내는 지표이다. 다른 북극 표본과의 비교 분석은 이러한 연조직 보존의 희귀성을 부각시켰는데 특히 몸집이 작아 분해와 청소동물에 더 취약한 동물의 경우 더욱 그러했다. 과학자들은 전반적인 상태가 빠른 매몰, 낮은 산소 노출, 그리고 중단 없는 영구동토층 안정성이라는 매우 특정한 조합을 시사한다고 언급했다. 유해의 완전성은 동유연소 검사를 통한 식단 재구성에서부터 고대 미생물에 대한 병원체 선별 검사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조사를 가능하게 한다. 따라서 이 표본은 고고학적 발견물일 뿐만 아니라 빙하기 생태계, 포식자, 피식자 역학, 환경적 스트레스 요인에 대한 상세한 데이터를 담고 있는 생물학적 기록 보관소를 대표한다. 4만 년 연대 추정에 사용된 방법. 표본의 연대를 결정하기 위해 연구자들은 일련의 방사성 및 지구화학적 분석을 적용했으며 새끼의 연조직에서 추출한 콜라겐의 방사성 탄소 연대 측정부터 시작했다. 콜라겐은 고대 연대 결정에 있어 종종 가장 신뢰할 수 있는 유기 성분이며 이 경우 그 보존 상태 덕분에 정밀한 측정이 가능했다. 결과로 나온 방사성 탄소 값은 후기 플라이스토스의 연대와 일치하여 늑대가 약 4만 년 전의 거심을 나타냈다. 추가적인 검증은 주변 퇴적층을 조사함으로써 이루어졌는데 이 퇴적층에는 강한 바람이 이 지역 전역으로 미세한 미사토를 운반하던 빙하기 동안 형성된 특징적인 로에스 퇴적물이 포함되어 있었다. 이 퇴적물 내의 광물 구성과 입자 크기 분포는 이전의 유콘 연구에서 기록된 알려진 플라이스토스의 지층과 일치했다. 연구자들은 또한 영구동토층 층서학을 평가하여 해당 층이 추정된 매몰 기간 이후 안정적이고 방해받지 않은 상태로 유지되었음을 확인했다. 이러한 데이터 세트를 교차 참조함으로써 불확실성을 줄이고 일관된 연대 범위를 뒷받침했다. 방사성 탄소 연대 측정은 5만 년을 넘어서면 내재적인 한계가 있지만 유기 샘플링, 퇴적물 분석, 층서학적 일관성의 조합은 4만 년 추정치에 대한 높은 신뢰도를 제공한다. 이 다중방법 접근법은 연대 결정이 단일 증거 라인에 기초한 것이 아니라 수렴하는 일련의 지질학적, 생화학적 지표에 기초하고 있음을 보장한다. 종식별 및 현대 늑대와의 차이점. 표본의 과학적 분류는 형태학적 조사와 유전적 비교에 모두 의존했다. 연구자들은 먼저 두개골 비율, 치아 구조, 사지 발달을 평가하여 갯과 내에서의 위치를 결정했다. 새끼의 신체적 특징은 빙하기 늑대 또는 유콘 늑대로도 불리는 후기, 플라이스토스의 카니스 루푸스,
차니스 루푸스와 일치했다. 현대의 회색 늑대와 달리 플라이스토스의 갯과 동물은 매머드나 스텝들소와 같은 대형 거대 동물군을 사냥하는 데 적응한 더 튼튼한 골격 특징을 보였다. CT 스캔 측정 결과 같은 발달 단계의 현존 늑대 새끼와 비교했을 때 더 두꺼운 골밀도와 약간 다른 두개 안면 비율을 나타냈다. 유전자 염기서열 분석은 추가적인 명확성을 제공했다. 보존된 조직에서 추출한 미토콘드리아 DNA는 현대 북미 늑대 개체군과는 다른 계통 표지를 보여주었는데, 이는 이 고대 그룹이 빙하기 이후 늑대 진화 수천 년 전에 분기된 현재는 멸종된 가지를 대표한다는 것을 밝혔다. 이러한 유전적 특징은 한때 시베리아와 북미를 연결했던 육교인 베링기아를 가로지르는 고대 이동 경로를 지도화하는 데 도움을 준다. 새끼의 보존된 유전체는 과학자들에게 극심한 기후 변화 시기 동안 갯과의 다양화를 추적할 수 있는 드문 기회를 제공한다. 이러한 형태학적, 유전적 증거의 조합은 이 동물이 오늘날 이 지역에서 볼 수 있는 늑대의 조상과 동일하지는 않지만 그에 기여한 독특한 빙하기 계통에 속했음을 확인시켜준다. 새끼의 죽음에 대한 분석과 주요 과학적 가설. 골격 구조와 연조직을 조사한 결과 골절, 찔린 상처, 포식의 흔적이 발견되지 않아 연구자들은 공격, 질병 관련 뼈 손상 또는 장기간의 굶주림과 같은 일반적인 원인을 배제할 수 있었다. 외상이 없다는 것은 새끼가 폭력적인 죽음을 겪지 않았음을 시사한다. 대신 과학자들은 환경적 설명을 평가했다. 한 가지 유력한 가설은 흙으로 된 방이나 굴의 갑작스러운 붕괴를 제안하는데, 이는 로에스가 풍부한 퇴적물에 급속히 매몰되는 시나리오와 일치한다. 또 다른 가설은 계절적 해빙기 동안 굴 내의 급격한 온도 강하 또는 홍수와 같은 급성 환경 스트레스를 고려한다. 새끼가 매우 어렸기 때문에 연구자들은 구조적 붕괴나 환경 변화가 발생했을 때 혼자 남겨졌을 수 있다고 믿는다. 토양 분석은 즉각적인 매몰의 가능성을 뒷받침하는데, 주변 퇴적물이 청소동물의 교란 증거 없이 균일한 층을 보이기 때문이다. 여러 가설이 타당하지만 직접적인 부상 표지가 없어 어느 것도 확정적으로 확인할 수는 없다. 현재의 해석은 부패를 막고 장기적인 보존 과정을 시작시킨 급속한 매몰 사건을 선호한다. 결정적인 법의학적 지표의 부재는 사망 원인을 과학적 논의에 열린 주제로 남겨두며 첨단 영상 및 미세 샘플링 기술을 사용한 지속적인 분석을 촉발한다. 후기 플라이스토스 동안의 유콘 환경 조건. 새끼의 서식지 재구성은 동일한 퇴적층에서 회수된 지질학적 코어, 꽃가루 기록 관련 화석 데이터에 의존한다. 후기 플라이스토스 동안 유콘은 베링기아로 알려진 비빙하 지역의 일부를 형성했으며 춥고 건조한 기후와 광활한 스텝 툰드라 생태계를 특징으로 했다. 식생은 강인한 풀, 산쑥, 사초가 지배적이었으며 스텝들소, 털매머드, 말종류, 사양소와 같은 대형 초식동물을 부양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했다. 이러한 초식동물들은 차례로 플라이스토스의 늑대, 시미터 고양이, 짧은 얼굴 곰을 포함한 포식자 개체군을 유지했다. 새끼 주변의 퇴적물 분석은 낮은 수분 함량과 미세 입자 로에스 퇴적을 나타내는데, 이는 이 지역을 형성한 바람에 의한 빙하먼지 폭풍과 일치한다. 매트릭스에서 발견된 보존된 식물 조각과 곤충 잔해와 같은 미세 화석은 춥지만 비교적 안정적인 조건에 알려진 환경 패턴과 일치한다. 이 데이터는 새끼가 빽빽한 숲보다는 탁 트인 초원으로 정의된 풍경에서 살았으며 기후 주기는 빙하의 전진과 후퇴에 의해 지배되었음을 시사한다. 환경 재구성은 새끼의 행동, 식단, 생존 과제를 해석하는 데 중요한 맥락을 제공한다. 또한 이 시기에는 로에스 축적이 흔했기 때문에
국지적인 붕괴나 폭풍에 의한 퇴적 사건에서 작은 동물이 미사태에 의해 빠르게 덮일 수 있었으므로 어떻게 급속한 매몰이 일어날 수 있었는지를 설명하는 데 도움이 된다. 고대 DNA 발견과 그 진화적 중요성. 새끼의 보존된 조직에 대한 유전체 분석을 통해 연구자들은 미토콘드리아 DNA의 상당 부분과 함께 염기 서열 분석이 가능할 만큼 안정적으로 남아있는 핵 DNA 단편을 회수할 수 있었다. 이 데이터 세트는 새끼의 유전적 프로필을 현대 늑대와 이전에 시베리아와 알래스카 전역에서 샘플링된 다른 플라이스토세, 갯과 동물 모두와 비교할 수 있는 드문 기회를 제공했다. 결과는 이 동물이 오늘날의 회색 늑대 개체군이 확립되기 전에 분기된 멸종된 계통에 속했음을 나타낸다. 이 계통은 빙하기 환경에 특이적으로 적응한 것으로 보이며 저자원 생태계에서의 내한성 및 대사 효율과 관련된 유전적 표지를 가지고 있다. 계통 발생학적 지도 작성은 시베리아 늑대 그룹과의 긴밀한 연관성을 밝혀냈으며 베링기아 육교를 가로지르는 지속적인 이주 이론을 뒷받침한다. 이러한 발견을 더 넓은 갯과 유전체 데이터베이스와 통합함으로써 과학자들은 역사적 분산 패턴을 추적하고 기후변동이 진화적 압력을 어떻게 형성했는지 이해했다. 수 있다. 새끼의 DNA는 또한 초기 늑대가 현대 개의 조상이므로 가축화 경로에 대한 지속적인 연구에 기여한다. 이 표본은 알려진 가장 초기의 가축화 사건보다 앞서지만 그 유전체는 인간의 영향 이전에 어떤 특성이 존재했는지를 식별하는 데 도움이 된다. 전반적으로 이 한 개체에서 추출한 유전 데이터는 후기 플라이스토세 동안의 갯과 다양성에 대한 과학적 이해를 확장하고 고대 개체군이 급변하는 환경 조건에 어떻게 반응했는지를 명확히 한다. 보존 메커니즘과 급속한 영구동토층 캡슐화의 역할. 새끼의 뛰어난 상태에 대한 과학적 평가는 장기적인 환경 안정성과 결합된 급속한 동결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영구동토층은 자연적인 극저온실 역할을 하지만 유기체가 초기 분해를 막을 만큼 충분히 빨리 밀봉된 경우에만 그렇다. 이 경우 퇴적물 구성은 사체가 거의 즉시 미세 입자 로에스에 의해 덮였음을 나타내며 이는 산소 노출을 제한하고 미생물 활동을 중단시켰다. 퇴적물 내의 극도로 낮은 수분 수준은 박테리아 성장의 가능성을 더욱 감소시켰다. 지역 코어 샘플의 온도 기록은 이 영구동토층이 수만 년 동안 영하의 온도를 유지했으며 일반적으로 연조직을 파괴하는 동결 해빙 주기를 피했음을 보여준다. 콜라겐과 케라틴의 화학적 분석은 지하수 침투에 대한 노출이 최소화되었음을 시사하며 매장 환경이 안정적이고 화학적으로 중성이었다는 결론을 강화한다. 이러한 보존 요인들은 작은 포유류 표본에서 함께 관찰되는 경우가 드물어 이 늑대 새끼는 플라이스토세, 고생물학에서 거의 유일무이한 사례가 된다. 연구자들은 이러한 급속한 캡슐화 사건이 국지적인 굴붕괴, 갑작스러운 로에스투 폭풍 또는 빙하 활동과 관련된 지진 교란에 의해 유발되었을 수 있다고 언급한다. 즉각적인 매몰과 중단 없는 극저온 조건의 조합은 새끼의 놀라운 상태를 설명하고 자연적인 빙하기 조건에서 연조직 화석이 어떻게 형성되는지에 대한 귀중한 통찰력을 제공한다. 과학적 논쟁과 향후 연구 방향. 광범위한 테스트에도 불구하고 늑대 새끼의 보존과 죽음에 대한 몇 가지 측면은 여전히 활발한 과학적 논쟁의 주제로 남아있다. 연구자들은 메모리 구조적인 굴붕괴의 결과였는지, 갑작스러운 환경 교란이었는지, 아니면 주빙하 활동과 관련된 고립된 지질학적 사건이었는지에 대해 의견이 분분하다. 일부는 주변 퇴적물의 균일성이 빠르고 단일한 매장을 암시한다고 주장하는 반면, 다른 일부는 점진적인 축적을 나타낼 수 있는 입자 분포의 미묘한 변화에 주목한다.
유콘의 플라이스토세 늑대의 정확한 생태적 지위에 관한 논쟁도 계속되고 있는데, 특히 그들의 사냥 전략과 영역 행동이 후기 개체군과 어떻게 달랐는지에 대한 것이다. 분석 기술이 발전함에 따라 과학자들은 식단과 계절적 이동 패턴을 재구성하기 위해 더 정교한 동유연소 테스트를 수행할 계획이다. 추가적인 유전체 염기서열 분석은 베링기아 늑대와 초기 개혈통 사이에 더 깊은 진화적 연관성을 밝혀낼 수 있다. 클론다이크 채광 지역 전역에 걸친 지속적인 조사는 더 포괄적인 데이터 세트를 구축하기 위해 유사한 영구동토층 보존 표본을 찾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러한 노력은 빙하기 생태계, 기후변화, 종 적응에 대한 미해결 질문을 명확히 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현재로서는 늑대 새끼는 드문 기준 표본으로 남아있으며 기존 모델에 계속 도전하고 북미 북극의 플라이스토세 생명 역학에 대한 새로운 연구를 동기를 부여한다. 유콘에서 완전히 보존된 플라이스토세 늑대 새끼의 발견은 최근 수십 년 동안 가장 유익한 빙하기 발견물 중 하나를 대표하며 고생물학에서 좀처럼 얻을 수 없는 연조직 완전성, 유전적 접근성, 지질학적 맥락의 조합을 제공한다. 이 표본은 고대 객과의 형태, 환경 적응, 계통 분기에 대한 직접적인 증거를 제공하여 현재의 베링기아 생태계 모델을 강화한다. 그 뛰어난 보존 상태는 수만 년에 걸쳐 생물학적 세부 사항을 유지할 수 있는 자연적인 타임캡슐을 만드는 데 있어 급속한 매몰과 장기적인 영구동토층 안정성의 역할을 강조한다. 그러나 핵심적인 불확실성은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채로 남아있다. 즉, 새끼의 죽음에 대한 정확한 상황, 매몰의 속도와 메커니즘, 그리고 빙하기 포식자 개체군에 대한 더 넓은 의미이다. 연구자들이 실험실 테스트를 계속하고 클론다이크 지역 전역으로 현장 조사를 확대함에 따라 늑대 새끼는 북극 선사 시대를 이해하는 데 중심적인 참조점으로 작용한다. 이 사례는 단일 표본에서 얼마나 많은 정보를 복구할 수 있는지를 강조하며 유콘의 영구 동토층 아래에 여전히 숨겨져 있는 얼어붙은 기록 보관소에 대한 추가 조사를 유도한다.